일단은 이거 이제 클리닉 파일 분반돼가지고 반별로 나눠졌거든요. 저희 반은 이거 남색이에요. 그래서 각자 클리닉 시간에 해당 강의실에 가면은 교탁에 이거 올려져 있을 거예요. 승찬이 같은 경우는 이거 회색이 올려져 있을 거고 여기 이름 붙어있고, 그리고 태윤이랑 이제 우리 V반 학생들은 이거 남색인데 자기 이름에 해당하는 프린트 가져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거 순서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맞춰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진이 걸로 보면 예진이 이거 풀다가 망한 것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맞았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거 다 끝난 거 있죠? 이거 다 끝난 거는 제가 뒤로 일부러 빼놓고 이거를 맨 앞으로 올렸는데, 그럼 예진이는 얘부터 해결하면 돼요. 이게 지금 끝까지 안 풀려 있어서 아마 제가 맨 앞에다 했을 거예요. 앞에 좀 풀려 있는데.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풀면 되고, 제가 언젠가 한 번씩 단톡에다가 올릴 건데 뭐라고 올릴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소단원 확인 문제 있죠? 이거를 이번 주 이거 실제로 검사할 거예요. 기존, 그러니까 도훈이는 아니고, 도훈이는 이거 안 했었으니까 이거를 다 끝내서 이번 주까지 이거를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시면 장당 팀장국가 5장을 바꿔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이거를 검사받지 않으면 다음 주에 보강을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도훈이는 제가 야, 이번 주 안에 언제 부르냐고? 월수금 중에 하나, 아니면 주말 내가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서 단톡 꼭 잘 확인하세요. 우리 반 클리닉 시스템은 이래서 도훈이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한번 했죠. 그래서 본인 이름에 해당하는 거 제가 한번 채워놔서 하면 돼요.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승찬이랑 도훈이는 내일 6시에 오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토요일 2시에 오시면 됩니다. 네. 토요일 2시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전 4시요. 너 4시. 근데 잘못 눌렀다, 그럼. 다시 올릴게. 국어 때문에 4시. 네. 였지? 그래서 4시 하고 2시 하고 7강의실로 오시면 돼요. 다. 그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명제와 조건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숙제가 조금 다를 거예요. 집합 영상 보고 오는 게 숙제가 될 거고, 나머지 분들은 명제와 조건을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자, 명제와 조건. 승찬이는 숙제 수토반 공지에 올라가는 숙제 똑같이 해오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차이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말해줄게. 자, 명제와 조건인데 일단 명제와 조건부터는요 한글이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 문제 보면 한글보다 알파벳이 더 많고 숫자보다도 알파벳이 더 많죠. 알파벳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근데 그랬는데 이제 명제와 조건 파트는요 문제가 진짜 한글이 엄청 많아요. 자, 일단 명제가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시가 이따가 밑에 나오겠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내가 말을 하면은 O 아니면 X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정삼각형한테 이등변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니까 답은 O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명제가 이제 나올 텐데, 약간 이건 잠깐 패스하고요. 이게 뭔지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볼게요. 자, 4는 2의 배수이다. 맞아, 아니야? 라고 내가 물어보면은 맞아요 라고 다 대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맞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을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인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2번을 보면 3은 5의 약수이다. 맞아,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다들. 왜냐면 3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거짓인 것 뿐이지 명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명제인데 이거는 거짓인 명제인 거라서 명제가 아닌 것은 얘다가 실수로 고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이거 틀렸네 하고도 고르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인데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천 정도면 멀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밑에 막 경상도, 부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서울이랑 인천 정도 가깝지, 우리를 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2x는 8이다 라고 하면은 저거에 대한 대답은 예, 아니요가 아니라 x는 4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걸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쉽게 나오는 문제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합 때 했던 것 중에 쉬운 거, 뭐 원소기호 제대로 넣은 거, 뭐 이런 거 고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아니면 기호 문제로 많이 나오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넣어놓은 다음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꼬아서 낼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제들을 이제 할 거라서 사실 그러면 문장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과에 조금 강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단어. 근데 지금 제 광남고 2학년은 대부분이 문과입니다. 이 부분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진짜. 가끔씩 가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가끔 엄청 어려운 문제 풀려오면 막 자해 같은 거 풀려오면은 나도 이해 안 되는 문장이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뭔 소리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서 막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잘 하더라고요. 잘 따라왔고 실제로 여기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 친구들이. 나머지 정리 이런 데서 거의 막 울면서 막 찾아왔다가 그런 적도 많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거에 있는 그 부정이에요. 그럼 부정이니까 이 부정이 되면은 명제를 반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 중에서 4는 2의 배수이다. 이거 명제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번에 있던 3은 5의 약수이다에 부정하게 되면 3은 5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봐봐. 4는 2의 배수이다는 참인 명제였어. 근데 내가 이거를 부정을 해서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만든 순간 거짓인 명제가 됐죠. 그지? 자,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3은 5의 약수이다를 3은 5의 약수가 아니다로 만들었어. 근데 원래 거짓이었는데 아니다로 만든 순간 참인 명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요.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된다라는 거를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이거 P는 그냥 X나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부정을 그냥 나타내는 기호가 이 물결이에요. 이 물결 P가 뭐냐면 어떤 명제 P를 부정해 놓은 거. 이거 읽을 때는요 그냥 not P라고 읽으면 돼요. 여기 이거 not 정말 심플한 not입니다. 저 not을 붙여서 not P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반대로 거짓이 되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부정을 했을 때 되려 참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not P를 한 번 부정하게 되면 not P가 되는데요. 이거 한 번 더 부정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P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여집합이랑 똑같죠. 우리 집합에서도 A가 있었는데 그거에 여집합을 달면 A가 아닌 애들을 모아놨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여집합을 하면 A로 돌아간다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읽을 때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not P라고 읽으면 아, P 부정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수업 들을 때 이제 처음에는 약간 입력이 느릴 수 있어. not P?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P가 6은 짝수이다였어. 이건 참이었어. 근데 나 P로 짝수가 아니다로 만든 순간 거짓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부등식도 이게 X가 없이 그냥 이 부등식은 명제예요. 그냥 이거 문장을 바꾸면 5가 3보다 작다 인 거라서. 근데 5가 3보다 작다가 거짓이었는데 부정을 만들 때 부등호가 완전 반대가 되죠. 그럼 5가 커졌으니까 이건 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 부등호는요 이따 뒤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돼요? 할 수도 있는데 부등호 반대로 만드는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명제부터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명제를 먼저 해서 67이랑 68번 두 개를 바꿀 건데, 자, 67번 바꾼다. 67번, 68번 두 개를 풀 건데 67번은 금방 풀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두 개 그냥 고르시면 되고 여기에 부정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 옆에다가 그 부정한 문장을 적어주시면 돼요. 부정은 그냥 반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새로운 용어가 조금 많이 나와서 부등식은 빼서 바꾸셔도 돼요. 부등호를 반대로 해서 물론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되긴 하는데
보면 꽤 재밌어요. 근데 이제 차라리 계산하는 게 좋아서 수학을 하는 아이들은 이제 고역이지. 계산할 게 많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거는 기준이 다르죠. 뭐 이제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사람한테 크게 되었으면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으니까.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도 명제가 아니고,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2보다 크거나 같은 x를 대답을 하겠죠. 2보다 크거나 같은 x는 2, 3, 4, 5, 6 이런 아이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맞다 아니다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은 그럼 왜 맞냐면 얘를 마이너스 x가 떨어져 나가도 돼요. 이하하면 없어지니까. 그럼 결국 얘는 7이랑 2가 같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얘들아 7이랑 2가 같아? 라고 내가 물어보면 다들 아니요 라고 하겠죠. 그럼 맞아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맞아요. 5번도 막꼭지랑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같아 안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다들 같아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명제인 것은 4번과 5번 두 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17은 소수이다는 그럼 당연히 부정하면 17은 소수가 아니다 로 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세 개 중에서 반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건 이 친구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분집합 기호여서 부분집합이 아니다의 기호인데 부분집합이 되도록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2 더하기 6이 8보다 크다를 부정을 하게 되면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등호의 반대는 뭐냐면 일단 방향도 반대로 뒤집어지지만 지금 얘는 같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만들 때는 같다가 생기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틀린다면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거는 하는데 같다는 아마 안 붙여 틀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방향도 바꿔야 되고 두 번째 등호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만약에 저 위에 이 친구가 있었어. 그럼 대략 이거를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얘는 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이서 반대인 거예요. 그럼 쟤를 반대로 바꾸게 되면 2 플러스 6 하고 8은 그대로 있는데 가운데 들어있는 부등호가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없던 등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또 풀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지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4번, 5번, 나머지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제고 단원 이름이 방금 명제와 조건이었잖아요. 이제 조건이 뭔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봤던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뭐 합격 조건이라던가 어떤 것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수학에서의 조건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주는 것들 중에서 명제가 아닌 것들 중에 미지수 x가 끼어 있어서 명제가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고 뭐 x 플러스 7이 2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어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왜 조건이라고 하냐면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되는 아이들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x에다가 2, 3, 4 이런 아이들을 넣으면 얘는 참이 돼요. 하지만 얘보다 작은 1, 0, 마 1 이런 애들을 넣으면 되려 거짓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x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가 결정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오늘 조금 이론 수업이어서 약간 원래도 이론 수업이지만 더 많이 이론 수업이어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은 홀수이다 같은 경우는 3이 홀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건 명제이지만 x는 홀수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x에 1, 3, 5, 7, 9 같은 걸 넣으면 참이 되지만 2, 4, 6, 8, 10 같은 걸 넣으면 거짓이 되죠.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이건 조건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진리집합인데 저 진리라는 말이 약간 불변의 진리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한자가 뭔지 까먹어서 무슨 한자더라?
자,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은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를 모아놓으면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조건을 소문자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조건 P는 어떤 조건인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쪽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있어서 내가 하나는 P가 적혀있고 하나는 Q가 적혀있고 하나는 R이 적혀있어서 내가 이거 P를 뽑았더니 저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저 P의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조건 P가 X는 6의 약수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는 구할 수 있거든요. X의 6의 약수는 1, 2, 3, 6밖에 없으니까 1, 2, 3, 6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걸 참으로 만드는 X가 얘네 4개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건 P는 소문자인데요. 진리집합은 우리 원래 A, B 이런 식으로 대문자 썼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P로 표현을 하고요. 원소나열법으로 1, 2, 3, 6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이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이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개별 질문 하셔도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럼 만약에 이게 조건이 Q였으면 난 대문자 Q를 썼을 거고요. 얘가 소문자 R이었으면 전 대문자 R을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1, 2, 3, 4, 5, 6, 7이 있었어. 조건 P와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P는 좀 간단하죠? P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데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예요. 자, 그럼 우리는 대문자 P를 써야 됩니다. 진리집합 P는요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애들을 넣어야 되니까 3, 4, 5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럼 Q는 제곱해서 1로 만들어주는 게 이 안에서는 1밖에 없으니까 진리집합 Q는 1밖에 넣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간간히 2차 부등식이 나와. 진짜. 속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 자, 그럼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명제도 부정을 했으니까 조건도 부정할 수 있겠죠. 왜냐면 X의 유무 차이잖아요. X가 있느냐 의 차이여서 조건도 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것 예시로 보는 게 좀 더 빨라서 자, 조건이 만약에 P가 X는 10의 약수이다 였어요. 그럼 우리가 not P를 만들게 되면 얘를 부정을 하는데 부정할 수 있는 단어는 약수이다이죠. 얘를 약수가 아니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정을 하면 X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예요. 내가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꿔볼게. 그럼 10의 약수를 여기서 골라오게 되면 진리집합 P는 1, 2, 5, 10이에요. 이렇게. 근데 not P는요, 얘가 P가 아닌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디오로는 P의 여집합이라고 써요. 이 C가, 조그마한 C가 P가 아닌 걸 모아놨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거를 모아놓은 거니까 이 중에서 1부터 10 중에서 10의 약수가 아닌 걸 모아주면 돼요. 그럼 3, 4,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P하고 not P하고 진리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다시 전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내가 구했는데 이상하다. 8 어디 갔지? 약간 이런 상황 생기면 안 돼요. 둘이 합쳐서 다시 전체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을 하는 거를 오늘 연습을 할 건데 이게 문장에 따라서 부정 만드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같이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거 부등식 바꾸는 거 배웠죠? 부등식 이거 부등호 잘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부등식인데 이게 x가 실수잖아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정수이다, 자연수이다 안 나와 있으니까 실수여서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면 x를 다 쓸 수 없잖아요. 5보다 큰 거를. 그럴 수 없으니까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그래서 넘어오게 되면 69번과 69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만들면 돼서. 69번이나 71번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돼요.
70번은 저랑 아직 안 했어요. 2보랑 또는 들어간 거 아직 안 해가지고 60번 71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진리집합이니까 얘가 5 이하의 자연수라서 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만 써주시면 돼요.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한 1분만 더 기다릴게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개념을 배웠거든요. 필수 예제가 2개밖에 없는 게 소름이죠. 2개밖에 없어요. 오늘 P면 Q이다까지 나갈 거라서. 웬만하면 여기까지만 나갈 수 있지 모르겠어. 모든이랑 어떤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문제가 되겠죠? 뭐. 필수 예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해볼게요. 자, 69번에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근데 반드시 사실 우리는 광남이니까 사실 좀 디테일하게 쓸 필요 없는데 세상 입장은 또 다르니까. 자, 이거 P가 X가 8의 약수니까 쓸 때 기호 다 써주셔야 돼요. P도 써야 되고 집합기호도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자연수 전체 중에서 저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1, 2, 4, 8이겠죠.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고 얘는 지금 스몰 q가 있으니까 저는 대문자 q를 써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거 2, 3으로 쪼개는 경우 있는데 아니고 x-6이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럼 x가 원래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중요한 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6만 써줘야 됩니다. 전체가 자연수만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정수는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들려. 가끔씩 이거 그 부등식에서도 우리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부등식이 분명히 답이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가 페이크로 다음 해에 해당하는 자연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이거 나오는데 선택지에 1, 2, 3, 4를 다 더한 10도 있고 마이 0, 1, 2, 3, 4 다 더한 7도 있어. 그럼 이거 많이 불러.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다 풀어놨는데 답 때문에 틀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겨서 그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71번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 5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자,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먼저 구하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X는 2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Q는요, 이거 조금 정리하게 되면 얘 이항시켰을 때 X제곱이 9보, 죄송해요. 반대쪽으로 돌릴게요. 이거 반대쪽으로 가져오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 3, X 마 3이 0보다 작아요. 그럼 3이랑 마 3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를 해결하면 마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부등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맞게 지리집합 완성해주면 되겠죠? P는 2밖에 안 되니까 얘는 그냥 2. 죄송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P는 2. 그 다음에 Q는 저 부등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넣어놓은 거니까 1, 2밖에 안 돼요. 1, 2. 그럼 나 P는 P가 가져가고 남은 거를 다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쓸 때 나 P로 쓰는 게 아니라 P의 여집합으로 써줘야 하고 여기서 얘가 가져간 2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not Q는 Q가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이라고 쓰고 3, 4, 5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는지 채점하시면 돼요.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것들이 기본 베이스고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응용된 명제와 조건들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또는과 그리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또는이랑 그리고를 언제 처음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처음 배워요. 자, 우리가 또는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이요. 내가 어딜 가지? 내가 보통 경우의 수 설명할 때 그 와플 대학으로 많이 설명하긴 하거든요. 와플 대학을 가면 와플이 있고 마실 거가 있죠. 근데 와플 종류도 엄청 많고 음료수도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를 가서 또는의 의미는요. 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와플과 음료가 있을 때 제가 와플이랑 음료 중에 한 가지만 고르는 경우에는 또는을 씁니다. 근데 그리고를 쓰는 경우는 보통 뭐냐면 이거랑 둘 다 고를 때 그리고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P 또는 Q는요. P랑 Q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상황에서 또는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의 상황에서는 P랑 Q를 둘 다 만족할 때 써요. 얘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런 느낌이다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써요. 이거 재특강 신청하신 분들 순열과 조합 먼저 한다 그랬죠? 순열과 조합 할 때 경우의 수 먼저 들어가요. 이거 또 나올 거예요. 내일 시작입니다, 특강. 내일 시작이고 아침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강의실은 실강의실 여기서 합니다. 재특강 신청하신 분들. 자, 그래서 PQ의 진리집합을 이제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는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합집합을 의미를 해요. 이거 이따가 동이 나중에 영상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는요, 교집합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을 살짝 빠르게 복습을 하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 P랑 Q가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가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있겠죠. 자, 그때 우리가 또는은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서 약간 여기가 구역인 거예요. P 합집합 Q가 의미하는 건 P랑 Q를 합친 거라서 여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밟아도 되고 여기를 밟아도 되고 여기 어디를 밟아도 P랑 Q 중에 하나는 밟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을 의미를 해요. 또는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P 교집합 Q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P랑 Q가 겹쳐있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만 밟아야 돼요. P 그리고 Q면 P랑 Q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P이면서 Q여야 되니까. 이 교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을 만들 때 또는이 들어가게 되면 합집합을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가 들어가면 교집합을 구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걸 갖다가 이거 부정인데 부정 아닌 거 없나? 부정 아닌 거 없네요. 이따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예시는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정을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P 또는 Q가 있으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P의 부정은 not P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P 또는 Q라고 해서 두 개의 조건을 같이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그리고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P 그리고 Q도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 P를 얘를 만약에 이거 자체를 부정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부정할 수 있는 거는 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P는 not P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Q는 not Q로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는은 뭐가 되냐면 그리고가 됩니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P 그리고 Q를 부정하게 되면 P는 not P가 되고요. 그리고는 반대로 또는이 되고요. Q는 not Q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은 사실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제 완전히 여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인 건데 그때 다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뒤집어져 얘들아. 그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P 또는 Q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P 합집합 Q를 의미를 하고요. P 그리고 Q는요. P 교집합 Q를 의미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부정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P 합집합 Q를 여집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정을 하는 거니까 반대로 만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거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 여집합이 얘 영향을 줘서 P를 P의 여집합으로,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Q를 Q의 여집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not P, 얘가 그리고 이게 not Q가 돼서 이렇게 부정이 된다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드모르간을 쓴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도 이거에 부정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여집합이 얘에 영향을 줘서 P를 not P로 P 여집합으로 만들고 교를 합으로, Q를 Q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not P 또는 not Q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건데 사실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교육 과정에 있지도 않아요. 그 증명 과정이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또는을 부정을 하면 그리고를 부정을 하면 각각 서로가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할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부정을 잘 하겠죠? 짝대기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리고 얘는 x는 5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 근데 이고인데요? 이고는 그리고랑 똑같은 건데 그냥 이고라고 줄여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리고가 있으니까 얘를 부정을 하면 또는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마 7 또는 x는 5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3번을 먼저 할게요. 3번을 먼저 할 건데 그럼 얘를 부정하는 거 아까 했었죠. 이거를 부정하면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방향도 뒤집고 등호가 있으니까 대로 떼줘야 돼요.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얘를 바꾸게 되면 부등호를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부등호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는이었던 게 그리고로 바뀌어서 이고라고 바뀌게 돼요. 이고라고 써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뒤에 여기서 답지를 보시면 답지에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내 기억엔 이거 답지에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우리 다 부등식을 배우고 왔잖아요. 네, 마이너스 2, 3. 자, 우리가 이거 결국은 이거라는 거는 얘네 둘을 연립부등식을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가요. 얘는 3 이하인 거니까 이렇게 가요. 그럼 연립부등식을 한 거니까 결국은 뭐야? 겹치는 걸 답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답이 보니까 겹치는 거는 결국 이거 두 개 사이잖아요. 그래서 답으로 쓸 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주게 돼요. 실제로 박나고 선택지 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답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얘가 떨어져 있었어. 이거랑 떨어져 있었어. 합쳐져 있지 않았어. 이게 떨어져 있었고 근데 얘가 가운데가 2고 5였기 때문에 방금 내가 만든 것처럼 쟤가 합쳐놨던 걸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이거 부등호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면 마4 부등호 방향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고 x가 6보다 작다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이 좀 중요한데 이거 처음 배웠을 때 다들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워해요. 왜냐면 부등식이 얘가 의미하는 게 그리고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까먹어서 그리고 잘 바꾸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부등식 문제에서 아마 오답률이 높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 대비 때에도 부등식에서 오답률이 좀 높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괜찮이 잠게. 잠게. 설명을 40분 내내 내 목구멍은 도대체.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 판별하기. 얘 참, 거짓 판별하는 것도 은근 어려워. 자, 일단은 명제인 거를 먼저 찾아달라 했으니까 명제인 걸 찾을게요. 1번 소수는 홀수야 얘들아 맞지? 라고 하면 네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명제예요. 네, 명제인 거를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아니다 번호에 체크할게요. 이건 명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하면 180도 맞아? 라고 하면 네 아니요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등식인데 저거는 얘들아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라고 하면은 x를 구하라는 뜻인가요 선생님? 이라고 의문을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명제가 아니고 4번은 명제가 맞아요. 이거 맞아? 라고 하면은 네 아니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명제인 거는 1번, 2번, 4번인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참거짓을 판단을 해볼게요. 이때 거짓을 판별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반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반리의 반자는요 반대하다에 들어가는 반자고요. 얘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example 예시에 들어가는 예예요. 그래서 반례가 의미하는 것은 그거를 성립하지 않게 하는 예시가 단 한 개라도 존재하면 쟤는 틀린 말이 돼요. 실제로 소수가 홀수가 아닌 이유는 소수 중에 짝수인 2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은 거죠. 얘가 반례인 거예요. 2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거짓이다. 이거는 거짓.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무조건 180도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근데 실제로 6의 배수를 나열을 해보면 내가 이거 갖다가 지나가도 초등학생 야 잠깐만 와봐 이거 3의 배수 맞아? 하면은 네 라고 하고 가겠죠? 3의 배수 맞으니까 이건 참입니다. 배수를 물론 초5부터 배우긴 하는데 초4를 오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자, 근데 이것도 한번 참거짓을 판단을 해볼 건데 실제로 이거 73번처럼 기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73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설명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호 문제 73번만. 시간 남으시면 더 불러도 돼요. 어차피 다 숙제가 나가니까. 타임 리미트를 걸어서 2분 동안 풀어보세요. 한 문제에 평균적으로 2분으로 잡으시는 게 좀 적당하실 거예요. 집합 부분이랑 한 1분 30초 씩이 적당하긴 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73번에) 73번 답 3개요. 예? 틀릴 수 있는데 답 3개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는데. 아, 더 있어요. 근데 그 틀리진 않았어요. 와, 정답이다. 그러네. 두 분이 몇개 걸었어? 아, 정답이다. 답은 3개인데 기억 니을 리을이에요. 그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참인 명제를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은 계산하면은 8이랑 9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x가 있으면 조건이거든요. 근데 얘가 숫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거 8, 9가 돼서 그냥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을 보면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이다. 맞아요. 이건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거 무조건 짝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홀수끼리만 있으면 절대로 짝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3의 1제곱도 2제곱도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이 전부 다 홀수죠. 3, 9, 27, 81, 243, 729 다 홀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홀수의 제곱들은 절대로 짝수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 중요도가 높아요. 언제 또 많이 나오냐면 이거 그 나중에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2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쓰여요.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그 홀수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곱해서 그런 거 나오거든요. 디귿은 틀렸는데 이거는 왜 틀렸냐면 반대로 됐어요.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합동인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면 그건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고 그 다음에 리을 정사각형한테 정사각형을 내가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건 평행사변형이 맞아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변이 평행하면 돼요. 근데 정사각형은 두 쌍이 평행하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사각형 때문에 하나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요. 이거 그리시면 됩니다. 직사각형. 잠시만요. 좀 더 크게 그려야 돼요. 자, 직사각형이 여기엔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거든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정사각형이 왜 만들어지냐면 직사각형이랑 마름모가 합쳐져가지고 정사각형이 돼. 저희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쉽게 설명해서 그래. 분명히 배웠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정사각형이에요. 이 교집합이. 근데 우리가 여기는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죠. 길쭉이들.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약간 직각이 아닌 애들 있죠. 마름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건 정사각형이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랑 마름모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얘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찐빵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감싸고 있는 게 사다리꼴이에요. 그 사다리꼴이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그려주시면 돼요. 보통은 네모로 그리긴 하거든요. 그리다 보니까 동그라미로 그렸는데. 그래서 이거 사각형, 사다리꼴.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직 막아있는데 그거 정사각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평행사변형은 이런 거. 이런 거고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한 이런 거. 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 있죠. 정말 찌글찌글. 이런 사각형은 완전 바깥에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정사각형한테는요. 이 정사각형 제일 안쪽에 있죠. 제일 안쪽에 있는 애한테 야 너는 정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이고 마름모고 평행사변형이고 사다리꼴이고 사각형이야 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애한테는. 근데 이 직사각형한테는요. 정사각형이라고는 못해요. 정사각형이 더 안쪽에 있으니까. 마름모도 안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안 되고 같이 평등한 애는 안 되고 얘를 감싸고 있는 야 너는 직사각형이고 평행사변형이고 사다리꼴이야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반대가 돼서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다 라고 했으면 그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평행사변형한테는 야 너는 평행사변형이고 사다리꼴이야 라고 밖에 못하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벤 다이어그램이 요거입니다. 이 사각형 문제가 꼭 한 개씩 선택지에 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마름모는 사다리꼴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꼭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만약에 사각형을 좀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름모한테는 너는 마름모, 평사, 사다리꼴, 사각형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의 진리집합 숨 좀 쉬고
부등식으로 앞으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이 나올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조건 P가 저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럼 P를요 굳이 진리집합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실수 전체에서 부등식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조건제시법으로밖에 어차피 못해서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바꿀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not P 이거 부정으로 만들어 놔요.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다. 자 P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요. 아까 내가 이거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얘가 원래 떨어져 있었어. 이렇게. 근데 여기 사이에 그리고 즉 2보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놓은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나 P는 얘가 부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고 2보는 또는으로 바뀌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거를 x가 그리고 알죠? 제가 이거는 항상 강조하던 거 x가 왼쪽이 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썼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진리집합을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근데 부등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건대시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볼 건데, 이거 전에 만들어왔구나. 만들어왔으면 상관없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 Q하고 비교를 하는데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PQ를 먼저 보여줄게. 자 만약에 얘가 P 또는 Q라고 나왔어. 그럼 이거를 아까 전에 내가 수직선 그렸잖아요.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P는요, 1, 4가 있어요. 1, 3, 4, 5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자, P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게 P. 그 다음에 Q는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얘는 Q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원하는 게 P 또는 Q일 수도 있고 P이고 Q일 수도 있죠. 자,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또는은 합집합이고요. 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P 또는 Q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얘가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다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둘이 같이 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싹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안 지나고 있는 게 쟤는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4 이하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쓸 때 P 합집합 Q라고 쓰게 되고 다 합친 거니까 X가 4 이하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럼 우리가 P 그리고 Q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P 그리고 Q가 되면요, 이거는 연립부등식과 같아서 겹치는 부분만 골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말고 없잖아. 여기 하얀색만, 여기 보라색만, 여기도 보라색만,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P 교집합 Q라고 쓰게 되고 X가 지금 어떠냐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또는일 때에는 그려져 있는 걸 싹 다 해주면 되고 그리고가 있으면 겹치는 것만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일단은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직 이해가 다 안 됐을 수 있으니.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아니라 not P 또는 Q가 필요해요. 자, 지금 not P는 방금 만들었어. not P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X가 1 이하 또는 4보다 크다예요. 그 다음에 Q는요, 문제에 나와 있어요. Q는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예요. 자,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볼게요. 나타내보면 1, 3, 4, 5 4개의 숫자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not P를 제가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칠해보면 X가 1 이하 또는 4 초과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분홍색으로 그릴게요. 그리면 X가 3 미만
5초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운데에 들어있는 게 또는입니다. 또는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가 그려져 있는 거를 닦아 칠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겹치는 것만 칠하는 게 아니라 다 칠해줘야 돼요. 분홍색만 있는 것도 민트색만 있는 것도 전부 다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에는 결국 3보다 작은 거랑 4보다 큰 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답으로 쓸 때에는 not p를 p의 여로 바꾸고 또는을 합집합으로 바꾸고 q를 대문자 q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는 3보다 작은 거랑 4보다 큰 거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린 다음에 또는인 경우 다. 그럼 그리고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그리고는요. p를 먼저 나타내보면 p는 1초가 4 이하예요. 이렇게. 그리고 not q는 q가 아닌 거니까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정 먼저 해야 되겠네. 이거 부정하면 x가 3 이상 또는은 그리고 x는 5 이하. 근데 그리고인 경우 이거 두 개 합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합쳐져서. 그럼 q의 부정은 3 이상 5 이하가 되죠. 여기까지 됐어? 만들고 이제 그리고니까 수익선을 또 그려. 1, 3, 4, 5.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그럼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요 색깔로 할게요. 3 이상 5 이하예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그리고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리고일 때는 겹치는 것만. 근데 저기 겹치는 게 여기밖에 없죠. 그럼 난 답을 여기만 쓰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호를 어떻게 하느냐?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겹치는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X가 3 이상 4 이하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안 지울게요. 이 밑에 있는 거를 바로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76번을 해주시면 돼요. 76번. 걔는 한 개만 하면 돼. 난 세 개나 했는데. 걔는 not q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p 그리고 not q니까 일단 not q를 먼저 구해주세요. q를 부정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다 구했을 것 같을 때쯤 한번 그 다음 단계 설명해 드릴게요. not q를 구해주세요. 갑자기 생각났다. 저희 월금이죠. 클리닉은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보강을 합니다. 막 화요일에 클리닉 하고 있는 승찬이랑 도훈이는 이제 주말에 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학원방학 때 수업이 2번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 학원방학 승찬이 해당 아니에요. 교강을 잡아야 되는데 제 일정 좀 띄우고서 돈이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 어떡하지? 큰일 났어. 저희 월급 반이기 때문에 방학 때 2번 결손이 생겨서 한 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보강 날짜 지금 정해야 돼요. 승찬이 그냥 풀면 되고. 승찬이 해당사항 아니죠. 유리는 오늘 결석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나머지 4분이서 정하시면 돼요. 다은이가 휴학 복귀하면 강제로 따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8월 제가 볼 때는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까지가 저기인데,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건 제 수업이고 이거 제 수업이고 나머지에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방법이 제가 가능한 시간대가 언제가 있냐면 일단 학원방학이 있는 금요일은 제가 괜찮아요. 저 이때까지는 다른 지역에 있을 거라서 제가 안 되고요. 이날 저녁도 가능하긴 해. 날 죽일 거라면 그렇게 해. 농담이고. 근데 여기는 그냥 내가 얘네는 상의도 안 써.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와라고 그냥 통보했어요. 선택지를 주지도 않았어. 근데 얘는 주에 한 번 있는 수업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자 이거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월수금에는 비어있는 타임이 예석하게도 12시부터 2시 말고 제가 비어있지가 않고 화목은 그냥 안 돼요. 죄송해요. 토요일에는요 가능한 시간이 4시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태윤이 같은 경우는 이날 보강을 4시로 잡게 되면 태윤이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옮겨야 돼. 그때 클리닉만 다른 날로 옮겨서 해야 돼. 그리고 일요일에는 제가 아침 9시 반 말고 안 돼요. 그래서 일요일 패스하시죠. 일요일은 쉬시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쉬시고요. 토요일에 하게 된다면 4시 그리고 수요일 월수금에 하게 된다면 12시에서 2시까지 이 2시간 활용. 다음 특강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특강을 다른 날로 옮기셔야 돼요. 저랑 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학원방학 그냥 마지막 날에 한다면 사실 광남고 학급은 이미 이때 학교를 어차피 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를 가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근데 학교 몇 시에 끝나? 모르지. 금요일에 원래 몇 시에 끝나? 광남고 5시요. 그럼 얘네를 밀게. 얘네를 7, 9로 밀어버릴게. 5시에 끝나고 5시 반에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8시에 원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도 돼. 그렇게 해도 괜찮으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어차피 학교를 가니까 광남고 입장에서 예진이 나인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광남고 우선이야. 자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이날 정상 수업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반대하는 사람? 4명 중에서 괜찮아. 이날 그냥 할게요. 그리고 도훈이 같은 경우는 이날 클리닉도 빠지게 되는데 그 클리닉 보강은 추후에 할게요. 클리닉 빠지는 거는 또 이제 인원 변동이 또 있어서 그럼 이때 그냥 8시에 정상 수업 하겠습니다. 그게 또 안 보이고요. 나에게 단비 같은 시간 이날 출근하게 되기는 이거 하루 5시 출근이다. 세상에. 신나게 나오네. 열심히. 그럼 뭐하냐? 토요일에 또 아침 9시 출근인데 진짜. 이제 광복절에 정상 수업하는 애들도 있어. 광복절에 해 얘네는. 그냥 광복절에 할게요. 여기 어차피 이날 계약한다고 하더라고 중학생들. 이날 계약해서 그냥 광복절 어차피 계약하니까 그냥 이제 쭉 계속 방학 전에 그냥 놀래요. 막 놀고 여기서 하겠다고. 근데 이날 되면 이제 애들 해야겠지. 아무튼 그래요. 승찬이도 이때 클리닉 빠지게 되는데 이날이니까 화요일 이것도 추후에 결정. 보강하는 건 방학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놓을게요. 광남고 얼마나? 그래도 광남고 그래도 겨울방학이 일찍 하니까. 기말고사가 11월에 끝나는 거 진짜 소름이네. 근데 저는 11월에 광남고 2학년 시험 보면 걔네는 반이 터져요. 걔네는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이과 애들은 미적분반으로 올라가고 이과 아닌 애들은 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미적분반은 아마 반을 한 개만 하거나 그거는 지금 이제 광남체전 분리한 것처럼 아마 뭐 내가 광남고 미적분 뭐 우혁쌤이 태전고 미적분 아니면 뭐 반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아니면 미적분을 인원수가 적으면 합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이 또 터진 거. 근데 12번이면 확통은 그냥 터져. 확률과 통계는 내가 반이 3개인데 그거 다 터져. 그건 2학년 과목이라서 제가 하고 다 터져요. 그날만 봐두고 이래야겠다. 자, 76번.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겠죠? 그럼 일단은 P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쓸 거고요.
낫q를 만들게 되면 낫q는 이거 부정하는데 자 이것도 부정하는 거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또는 이 그리고가 됐어요. 그리고 얘를 부정하니까 x가 4보다 작다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고일 때는 합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로 합칠 수가 있어요. 야 봤다. 부정세가 없지. 죄송해요. 역으로 풀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리고니까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1, 2, 4 4개 찍어주고 다음 것도 쓰고 자 먼저 P를 먼저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주황색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얘를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돼요. 자 그때 우리가 그리고이기 때문에 겹치는 것만 색칠을 해서 여기만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진리집합을 쓰는 방법은 소문자 P는 대문자 P로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낫q는 q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가 마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마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q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로 나와야 돼요. 아무튼 시간이 안 가요. 나 말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단원에 비해 할 말이 되게 많아. 집합 때는 좀 적었는데. 자,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조건은 그럼 명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 명제가 아니잖아. 그치? 이건 명제가 아니야. 얘 조건이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건밖에 없었는데 이 조건을 명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조건을 두 개를 섞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쉬운 걸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자, 만약에 우리가 2x-8이 4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x가 뭔지 모르거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앞에다가 말을 하나를 더 붙여. x가 2일 때 1일 때가 아니라 x가 2이면 2x-8은 4, 2다 라고 내가 문장을 바꿨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x가 2면 2x-8은 4가 맞아 틀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2를 대입을 해보겠죠? 근데 대입하니까 아니야. 마이너스 4가 나와. 아니요? 라고 갑자기 다 같이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얘 하얀색밖에 없을 때는 조건이니까 이게 명제가 아니어서 얘 아니요가 안 됐는데 x는 2. 조건이죠. 이것도 조건이죠. 조건 두 개를 한 문장에 섞어주게 되면서 명제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건 두 개가 각각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이 조건을 Q라고 했을 때 얘는 기호로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거는 가정이고 이거는 결론이에요. 윤석 팀장님이랑 또는 뭐 지유 부장님이랑 또는 진영 팀장님 왜 이렇게 많아? 진영 팀장님 5명밖에 없는데 손에서 다 나누네. 또는 뭐 근데 세 분이랑 가정법을 배우셨겠죠. if를 배우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아이가 가정이 되고요. 이 친구가 결론이 돼요.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P가 2라면 P된다. X가 2라면 이게 참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x는 2라는 게 없었다면 예초에 얘가 성립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부분집합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부등호로 다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뒤에 있던 문장을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럼 얘가 지금 Q고 얘는 결론이야. X가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X는 자연수. 자, 그럼 X가 자연수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그냥 2밖에 없어.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집합 안에 2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다 쓰라고 하면 1, 2, 3,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이 문장만 보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2를 대입하면 4가 10보다 작다. 맞는 말인걸?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참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얘가 이 친구의 부분집합이면 얘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얘가 2랑 3이었어도 성립했겠죠. 2, 3, 4를 다 가지고 있어도 성립했을 거예요. 2, 3, 4가 다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결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애였어. x가 5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x에다가 5를 넣으면 당연히 성립이 안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진리집합이 5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부분집합인 경우에는 명제가 참이구나. 근데 부분집합이 아니면 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발레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발레 뜻이.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크게 다 읽어보면 그래서 이거의 참거짓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면을 찾아야 돼요. P2는 Q2다니까 이면을 기준으로 끊어요. 그럼 그때 왼쪽이 조건 P고요. 오른쪽이 조건 Q입니다. P는 12의 양의 약수고 Q는 6의 양의 약수예요. 자, 12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써보면 1, 2, 3, 4, 6, 12가 있고요. 6의 양의 약수를 써보면 1, 2, 3, 6이에요. 자, 그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인지를 보면 되는데 아니죠.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이건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냐 결론이 얘 거를 다 가지고 있느냐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참고식을 판별하시오. 그럼 이거를 빠르게 푸는 방법 서술형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자, 3의 양의 배수를 대충 써요. 3, 6, 9 6의 배수를 써요. 6, 12, 18 근데 이렇게 쓴 순간 얘가 가지고 있는 3을 얘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 얘는 거짓이 이렇게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거짓.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를 했는데 x, y, x, y 1이 되면서 얘가 1이랑 2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죠. 그럼 이거 부분집합인 거니까 이건 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면으로 끊어서 보면 돼요. 이면으로 끊어서 x, y가 무리수야. 이거는 뭐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겨서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다 하기에는 무리수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발례를 찾아요. 발례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 중3 때도 중3애를 낚으려고 그 나쁜 출제자들이 많이 내는 문제인데 뭐가 있냐면 둘 다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애를 찾으면 돼. 바로 대표적인 예시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거 둘 다 무리수죠. 분명히 무리수인데 넣으니까 어때? 계산하니까 유리수가 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예시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으로 만든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당연히 처음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위에 거 두 개는 다들 잘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거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집합이 있어. U 안에 딱 봐도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들어있나 봐요. 그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들어있는데 P가 아니다 가 P가 아니면 Q이다 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해달래.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얘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발례가 설명되어 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A 말고 P로 해야 되겠구나. 진리집합이니까. 자, 여기서 P이면 Q이다가 거짓일 거예요. 왜냐면 P이면 Q에다가 성립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P가 Q 안에 들어있어야만 해.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어야 되는데 이런 그림으로 나온다면 이건 거짓일 거예요. 근데 얘가 궁금한 건 그거야. 그래, 그게 거짓인 건 알겠어. 근데 왜 거짓이냐니까 뭐 때문에 거짓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P가 Q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죠.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이 친구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을 Q가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얘가 거짓이 된 거예요. 근데 얘처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걸 Q가 만약에 다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참이었겠죠. 근데 얘가 거짓이 되는 이유는 Q가 못 가져간 애가 P에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여기 있는 아이들이 발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자 일단 우리가 Q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Q에 색칠을 할게요. 그 다음에 P가 아니다가 있어요. P가 아니다는 P 빼고 다 칠하는 거니까 여기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거짓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주황색들을 원래 Q가 다 가져가야 돼. 근데 Q가 못 가져갔죠. 어디를 못 가져갔냐면 이만큼은 가져갔는데 주황색 중에서 이만큼은 가져갔는데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Q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6이랑 10이 돼요. 왜냐면 우리 주황색이 지금 가정인데 이 주황색은 원래 Q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Q가 얘네들은 챙겼는데 얘네는 미처 챙기지 못했어. 그래서 6이랑 10 때문에 얘가 발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얘는 근데 이거 78번만 하세요. 참거짓 판별하기. 3번 까먹은 거 아니야? 절대 거꾸로씩 까먹은 거 아니겠지? 그럼 딱 좀 서운해. 한번 해보세요. 한 모금만 마시고 설명해볼게요. 먹어서. 태윤이 영어 클리닉 언제 하지? 저요? 응. 월요일. 6? 네. 영어 클리닉 하고 온 거야 지금? 네. 예진이는? 네? 지금 진영쌤이랑 목토 받으러 갔잖아. 클리닉은 언제 해? 화요일? 화요일? 아 그래서 저기 온다? 수요일 빼고 다 나온다 그랬나? 그지? 괜찮겠어 예진이? 채원이는? 화요일로 옮겼나? 영어 클리닉? 8시. 선생님이 실수에 음수도 들어가. 네. 실수가 I 빼고 다 들어가. 그 허수 빼고. 자. 1번은 거짓. 2번은 거짓. 이거 1번 걸려있는데 왜지? 맞는 거 아닌가? 이 생각 할 수 있는데 3번은 참입니다. 거짓, 거짓, 참. 왜냐면 1번은요 x제곱을 9로 만드는 애는 3이랑 마3이에요. 근데 세제곱을 27로 만드는 건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원소나열법으로 진리집합을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3이랑 마3을 가져가는데 얘는 3밖에 못 가져가요. 그리고 부분집합 아니잖아. 그래서 이 거짓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x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거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결국 얘가 둘 다 0이란 얘기잖아. 이거는 내가 둘 다라 했잖아. 그럼 얘는 0, 0인 거야. xy가. 근데 xy를 0으로 만드는 게 0, 0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x는 0이고 둘 다 0일 수도 있지. 근데 y가 다른 걸 수도 있잖아. 어쨌든 곱하면 0인걸? 그래서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요, 이거 그 절대값 푸는 방법은 1보다 작으면 마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고요. 얘는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끝에 제한이 걸려있고 얘는 안 걸려있으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이렇게. 이거 부등식 이거 수직선 그려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뭐지? 도인이는 지금 힘들 수 있는데 집합의 연산을 안 하고 와서 그래요. 영상 보고 나서 하면은 아마 잘 풀릴 겁니다.
자, 여기서 쟤가 참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얘를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Q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얘가 성립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부분집합이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하는데 근데 들어가도 돼요. 얘가 P인 거예요. 여기가 P인 거예요. 이 바깥쪽이 대략. 얘가 P가 아닌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지금 P를 제가 이거를 색칠해보면 P가 이만큼이거든요. 벌써 아니죠? 지금 내가 색칠한 게 Q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여기 밖에 삐져나온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Q는 이만큼 동그라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P는 여기를 안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것도 틀려요. 3번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도선 모양이 교집합이거든요. 얘가 교집합이야.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공집합 아니니까. 근데 P랑 Q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 자, 지금 제가 P를 칠해놨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Q까지 칠하게 되면 이만큼을 다 칠하게 돼요. 그럼 합치면 결국 내가 전부 다 칠하게 되니까 전체 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죠. 똑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넘길게요. 나왔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흔한데 제일 많이 나오는데 부등식이라서 맨날 틀리는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부등식이 나올 때마다 제 설명이 오래 걸릴 거예요. 설명할 게 많아서. 하지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 자, 두 조건이 있어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는 뭐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 문제에서 이미 RPM이랑 이런 데서 부등식을 풀어봤지만 부등식을 풀었을 때 얘를 포함시키게 우리가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PQ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1번을 여기다가 할게요. 근데 지금 딱 봐도 P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P이면 Q이라가 참이 되려면 Q가 P를 감싸고 있어야 돼. 부등식상 얘가 부분집합이 되려면 약간 P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Q가 약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Q를 분홍색으로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2A랑 4니까 그게 여기에 찍혀야 돼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찍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참으로 만들어 주려면 결국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똑같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기했지? 내가 색칠한 게 안 한 것보다 더 커. 언제?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얘가 더 큰 거니까 만나도 분홍색이 더 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얘는 만나도 돼요. 이렇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A가 1 이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유명해요. A 플러스 1보다 4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은 A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요. 자, 근데 마찬가지. 얘가 여기에 닿아도 상관없어. 얘는 4를 가져가고 얘는 4를 안 가져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같다를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 1을 이항시키게 되면 A가 3 이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얘랑 얘를 연립부등식을 하는 거예요. 연립부등식 과정을 생략하고 만들게 되면 A가 1 이상 3 이하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2번도 마찬가지. not P야. 그럼 not P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 2번. 자, not P를 만들어주게 되면 P가 X가 3보다가 아니라 마상보다 작다 또는 이거였어. 그럼 얘를 부정을 해서 얘를 부정하게 되면 X가 마상 이상 또는 그리고로 바뀌고 X가 3보다 작다로 바뀌게 돼요.
자, 그렇다면 나 P는 저거를 합친 건데 그리고와 이거는 부등식을 합치자 라고 했으니 얘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Q 완성을 하게 되면 Q는 그냥 나와 있어요. A가 1, X, A 분류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참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Q가 얘를 감싸고 있는 그림을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부분집합이니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상 3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그리는데 얘가 대략 감싸고 있어야 되니까 A가 1이 여기 그리고 A 뿔 6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요. 그 이유로 똑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A-1이 마상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똑같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얘가 더 커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얘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만나버리면 하얀색이 더 커져. 그럼 안 되지. 그럼 얘가 만나면 안 돼요. 하얀색이 더 커지면 얘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거 정리하게 되면 A가 -2보다 작다로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3이 이쪽에 있고 A 뿔 6이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만날 수 있는지를 보니까 만나도 보라색이 더 커. 그래서 보라색이 더 크니까 가능. 그래서 얘는 만나도 돼요. 그럼 이거 A를 이쪽으로 넘기고 3으로 만들어버리고 약분하면 마이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연립부등식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연립부등식 과정을 생략하고 연립부등식 해주면 이 친구가 되겠죠.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만약에 두 개를 구했는데요. 해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이게 해가량 답이 없는 건데 그렇게는 안 나와요. 사실 이 문제는 무조건 A의 범위가 나올 수 있게끔 문제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분도 그림을 완성을 해서 얘가 더 작아지려면 얘가 더 왼쪽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둘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따로따로 비교해서 마지막에 연립부등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 바꾸는 걸로 해볼게요. 이거 위에 거. 이거는 왜냐면 나 P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이거 위에 걸로 한번 해보세요. 83번. 저는 여기 띄워놓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풀어놓은 걸 토대로 밑에 있는 것 중에 83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 그려야 돼요. 그림 그려. 내가 했던 거죠. 사실 내가 하면 이제 색깔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시각적인 요소가 좀 있는데 여러분은 샤프로만 해서 아마 좀 풀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거를
이렇게 갖고 만들면 모든 어떤 까지 할 수 있겠다. 필수제 7일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완성을 하겠죠. P랑 Q를 그냥 하면 되니까 P가 안쪽에 있어야 돼서 P 2A-1 이상 A 플러스 2 이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0 이상 5 이하가 이쪽으로 바깥에 있어야 돼요. 5, 0. 그럼 얘가 참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이거 다 똑같을 때에는 무조건 만나도 된다 라고 했으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고 넘기면 이거가 되고 A가 2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비교하면 똑같이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만나도 돼서 3 이하 그래서 이거를 합치게 되면 결국 2분의 1 이상 3 이하가 되는데 정수 A의 개수는 1, 2, 3, 3개. 답은 3개. 여기서 끝난 사람 어땠지? 개수는 쓸면 돼요. 정수 A의 개수는 하나, 둘, 3개. 1, 2, 3, 3개. 오늘 진짜 많이 했는데 머리가 터지겠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괜찮아 얘들아. 나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어. 저번 테스트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하고 오늘은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까지 나와야 할 겁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지 어떤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지인데 저거를 기호로 보는 것보다는 제 설명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왜냐면 얘가 기호가 복잡해요. 사실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 하나라도 참이면 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시를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적당한 예시가 이거를 조금 봐볼게요. 아니다. 자, 이 1번 봐봐. 명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 나요. 근데 우리가 저거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하면 내가 x에다가 어떤 거를 넣어도 어떤 실수를 넣어도 저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저기다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성립을 하지만 1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실수를 넣으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가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맞는 문장으로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건 참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상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허수인 i를 넣지 않는 이상 제곱한 건 무조건 0 이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넣어도 무조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립하지 못하게 하는 x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면은 하나라도 털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번에 어떤 실수 x가 들어가면 이거에서 많이 헷갈려하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만족시켜 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어떤 실수 x 아무거나 뭐 넣어보는데 근데 마침 여기다 1 넣으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성립이 되죠. 그럼 이거를 성립시키는 x가 어떤 x가 존재를 하긴 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말이 돼요. 이건 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거짓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드는 실수는 없어. 그지? 없으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x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를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얘가 참일 때는 모든이 참일 때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되는데 더 많은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거 부정할 때에도 이거 아까 전에 또는이랑 그리고가 서로 부정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에요.
이렇게 부정할 수 있다를 기억한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 전체 집합이 저렇게 있어. 자, 기억.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니까 내가 x가 이 5개의 후보가 있죠. 이거 5개의 후보를 어떤 걸 넣어도 전부 다 성립이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2x가 6보다 작다여서 x가 3보다 작다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2를 넣어도 마1을 넣어도 0, 1, 2 어떤 걸 넣어도 무조건 3보다 작죠.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지. 그럼 이건 참인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이에요. 이렇게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푸는 방법. 절대값이 2보다 클 때에는 절대값을 2로 만들어주는데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요. 자, 근데 이거를 성립시켜주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어떤이니까. 근데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건 일단 없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없어. 근데 2보다 큰 것도 찾아보니까 2보다 큰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서 결국 얘를 만족시켜주는 x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어떤이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개도 없으니까 땡. 자, 마찬가지. 이거 이쪽으로 이양시켜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가 돼요. 그러면 이 그냥 2차 부등식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 두 개를 찾아서 쓰는데 0보다 클 때에는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게 어떤 이니까 한 개라도 있으면 돼요. 한 개라도 있어지면 돼요. 근데 우리가 2보다 큰 건 일단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있어. 딱 한 개. 근데 한 개라도 있으면 어떤이 들어간 문장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어떤 x가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면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절대값.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자기 자신과 똑같아진다. 이건데 사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x가 양수라는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양수 또는 0일 때만 자기 자신이죠.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면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안 돼요. 전부 다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양수나 0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미 음수가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이랑 어떤을 갖다가 풀어주면 되는데 모든은 거짓인 게 안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땡입니다. 근데 어떤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만 제가 만들게요. 86번에. 그래서 부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부정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냐면 얘를 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바꿀 수 있는지 밑줄을 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은 바꿀 수 있고요. 얘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볼게요. 자, 어떤을 바꾸게 되면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고 했죠. 모든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요. 실수 x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은 부등호를 바꿔주기로 했으니까 부등호를 바꿔주게 되면 x제곱이 0보다 크다. 2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를 참고진을 판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모든 바꿀 수 있고요. 얘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게 되면 마찬가지로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떤. 그리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반대로 바뀌면 부정호가 바뀌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진만 여러분이 판별해보시고 80와 86을 지금 풀어주세요. 하고 끝낼게요. 내 목소리 안 나온다. 그럼 내일 훈련이 때는 명제 있어야 집합 있어요. 명제. 근데 저번에 집합 프린트 다 안 끝난 사람은 둘 다 있어.
근데 승찬이 같은 경우는 수토반이라서 근데 수요일 수업을 앞당겨 들은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냥 수요일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뽑아서 볼게. 수토반은 내가 그거 뽑았어. 교과서 다 있어. 그래서 집합명제가 다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음 주에 명제 끝나겠다. 그리고 학업방학 끝나고 나서 보강부터 해서 함수를 나가야 할 겁니다. 함수는 재밌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너무 재미라서 그렇지. 함수는 꽤 재밌어요. 마우스 어디 갔냐? 이거까지는 뽑아야 돼. 답은 85번의 답은 4번, 86번에 거짓입니다. 둘 다 거짓이에요. 미혹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1번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거짓인 이유가 0은 안 돼요. 여기 0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모든이 안 되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판별식을 써주면 돼요. 이거 판별식 쓰면 b제곱마이너스 4ac 했을 때 1-16이라서 음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2차 함수가 판별식이 음수라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붕 떠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0 이하인 순간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얘가 부정한 게 지금 거짓이니까 부정하기 전에 것들은 둘 다 참이었겠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있던 명제로 참과제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나중에 나올 건데 부정을 한 다음에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잠깐 개념원리 RPM이랑